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가량 뜸했던 중국인 관광객 6호의 우리나라 방문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3월보다 13.3% 늘었고 이는 작년 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탄소 전극과 흑연 전극 수입 물가가 5배 급등한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는 올 1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83.94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 강관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결국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사라진 셈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넥스틸의 75.81%, 세아지강 및 기타 기업의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 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배당착오로 유령 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 딜러 자격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고채 전문 딜러로 지정됐던 삼성증권은 자격이 취소될 경우 이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 주식 사태가 국고채 전문 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초반에 혼조세를 딛고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5%대까지 상승 흐름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전일 중동 리스크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잦아들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미국장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우리 증시도 상단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흐름들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 전자 업종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해서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또 오늘 철강, 은행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보이는데요. 거래소 쪽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한미약품 사태를 또 맞게 됐습니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투심이 흔들거렸습니다. 한미약품 한 종목만 놓고 봐도 장 초반에 8%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어느 정도 돌아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약 구강 장세 오늘도 보여주면서 지수 890선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도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잘 가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요. 또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접촉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 오늘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리아 내전 사태 그리고 공습 우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역 분쟁 우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잦아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한마디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실적 장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박스권 매매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변동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455.13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1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0.5% 상승합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들 꾸준히 가져가면서 245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2443포인트대까지 저점 찍고 반등에 나섰고요. 결국에는 2457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이 여전히 뚫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2450선은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 위로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결국엔 키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전자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사줍니다. 584억 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옵션 만기 이후에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 469억 원 팝니다.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무려 1940억 원이나 팔고 나머지 주체들은 또 기관 투자자들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105억 원 소폭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합니다. 250만 원 터치를 했는데 지금 250만 원 공방 벌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에서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2%의 낙폭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15만 원대에서 주춤합니다. 포스코 2% 상승, 삼성물산도 강보합, KB금융 올라갑니다. LG화학이 1.19% 하락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상승하지만 지지부진하고요. 현대모비스도 약보합, 삼성생명,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한국전력도 1% 소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1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890선 안착하기 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 넘게 상승하는데 보시다시피 전략 후강입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왔습니다. 892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8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다시 900선 탈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162억 원, 163억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53억 원 매도하긴 하는데 나머지 주차가 사주면서 기관은 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요. 개인이 753억 원, 지금 오늘장 상승하면서 또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제는 하락합니다. 좀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N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급락한 이후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요. 펄어비스 꾸준히 또 달립니다. 26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 휴젤은 4%가 넘게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700원 상승하고요. 카카오뮤직 지금 6.22% 급락 나왔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하락하고요. 제넥신이 오늘 또 급등 나오네요. 컴투스도 2.4% 상승하면서 17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1,070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장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주요 이슈가 될까요? 네, 일단 어젯밤에 미국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락을 시작으로 아무래도 미국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희 S&P 500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상승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집계되고 있고요. EPS는 17.5% 증가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실적은 굉장히 큰 폭의 개선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법인세 인하 효과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실적이다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만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미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신뢰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주요 관심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덧 벌써 70달러 선까지 근처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 업사이드 여력도 저희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시리아 공습 관련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요. 5월 12일에 이란 핵 협상 파기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베네수엘라 경제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 저희가 레인지로 75달러까지 상단을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은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따른 조선업 센티먼트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수주 자체가 따라 올라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이상, 75달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센티먼트가 먼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 국제유가 외에도 1분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2, 3분기부터는 실적이 오히려 계속해서 개선될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호전주로도 조선업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업종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을 비롯해서 이제 향후의 전략들, 다음 주 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했던 위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시리아발 공습 이슈도 그랬고 무역 전쟁 이슈도 좀 한층 완화가 돼서 이제 수면 아래에 좀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실적 시즌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1분기 실적 역시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것처럼 현 지수대에서도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지수가 정말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주도주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업종별 순환 상승 장세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긍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 호전주는 반도체, 은행, 증권인데요. 저희는 1분기 실적 외에도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도 미리 매수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중국 관련주라든가 유통 같은 경우는 2,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 보니까 오늘 4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배럴당 지금 WTI가 67달러 좀 위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년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 부각이 된 것이 주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국이죠. 여기 보면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또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경계감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유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 선물 매수세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참모진의 그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이란의 핵 파기와 같은 진영적 위험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업 부분의 그 원유 선물 매수 규모를 보면요, 투기적 매수의 규모가 현재 71만 장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유가는 1배럴에 60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70달러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0달러 선언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은 이 부분도 깰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셰일 오일 그 증산에 따라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오펙의 협조 감산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에 사우디 제다에서 원유 공급 과잉 해소와 시장 재균형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의 상장 이후에 감산 정책을 종료하는 게 좋다는 쪽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투기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값도 요즘에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도 또 궁금해요. 여러 가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그리고 금값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네, 금값은 지난 3월 1일 날이 1,30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한 4.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좀 가만히 금값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 금리 상승 국면에는 국제 금값이 하락하는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값 상승세를 막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비상업 부분의 금 순매수 규모는 20만 장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 최대 ETF인 스파이더의 금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846억 톤 정도에 달하는데요. ETF를 포함해서 투자 수요들이 전체 금 수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금 가격은 1,400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1,250달러 선의 변동성이 좀 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무역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2개방정책이라는 내용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던가요? 네,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는 아무래도 시 주석이 중국의 시장 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지적 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대개방도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제2의 대외 개방 선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품의 수입 관세를 연내 인하시키기로 했고요. 또 엄격하게 규제해왔던 금융이나 자동차와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외국의 진입 문턱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 단속을 좀 강화시키고 관련 정부 조직도 개편시키기로 했는데요. 시 주석의 연설 하루 뒤에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의 외국인 상한선은 증권은 49%, 보험은 50%였는데요. 6월 말까지 51%로 올리고 외국인 투자 한도 계획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이나 자산운용, 선물, 생명보험과 관련된 단독 출자 한도도 더 개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인허가 업무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이 서둘러서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중국과 관련된 금융 부분의 투자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비행기와 같은 첨단 업종의 외자 투자도 완화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시장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시장 진출을 상당히 서둘러 왔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이번서부터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해상 운송, 택배와 같은 중국 내수 시장도 뚫리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 내지 주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재밌는 게 G2 간의 무역 분쟁에서 이제 무역 전쟁으로 비화가 됐던 게 양쪽에서 한치도 굽히지 않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쪽에서 사실 이제 뭐 굽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왜 갑자기 중국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 거죠? 네, 무역 전쟁에서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중국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아무래도 세 가지 원인이 되는데요. 올해 전인대에서 밝힌 경제정책 기조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개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중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핵시험 육성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IT 기기, 로봇, 우주 항공 관련 기기, 그리고 수송용 기기와 관련된 하이테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은 중국의 안정 성장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기존으로 해서 안보 전략상 중국을 맞대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만약 미국의 패권을 도전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인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1:1로 사업, 양안 문제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욱이 무역 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중국의 손실이 미국보다도 한 6배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 지금 꼬리를 내리는 상황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것들을 개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표한 만큼 이제 G2 간의 무역 전쟁은 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중간 선거의 예비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런 만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성과 말고도 외교 통상 쪽에서도 중국과 싸워서 좋은 거래 협상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런 트럼프의 의도와 전략을 알고서 미리 통상 마찰을 줄이려는 이런 계획을 보업 아시아 포럼에서 개방 정책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통상협상의 우위를 쓰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안들과 관련해서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 개방을 발표를 했지만 중국 계획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장 개방도 중국 계획대로, 또 수입 관세도 낮추고 지적 보호도 자신의 틀대로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 3월에 밝힌 대중국 무역 적자 1,000억 달러 삭감 목표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또 압력도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닌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처럼 잦아들면서 확률이 점점 낮아질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로 인해서 눌려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IB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봉합될 가능성은 70%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 자산 매수 움직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데들이 많았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사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무역 전쟁이 봉합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약 한 12% 그동안에 빠졌던 것을 다 만회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역내 통화도 달러 대비해서 최대 4%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왔던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무역 전쟁이 타협점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IMF라든지 OECD 추계에 따르면 세계 무역량이 한 6%포인트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GDP는 1.4% 감소하고요. 주요 경제도 2% 정도 둔화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총 수출이 6.4% 감소하고요. 성장률도 1.2%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G2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 자산의 회피 움직임이 일어나겠지만 봉합이 됐을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제2의 개방 정책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수출 확대라는 기존의 대정책 방향을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수입 촉진도 함께 펼치겠다고 대폭 수정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제2의 개방 정책 같은 경우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시장도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은 1대1로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제조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대개방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외국 기업들한테 대중국 직접 투자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자동차라든지 일상 소비재 수입 관세율을 낮춰서 내수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다각적인 통상 협상, 그러니까 FTA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글로벌을 진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든지 제약,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세 인하가 당장 실시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중국이 제2의 개방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과거 2015년 6월 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시켰는데요. 현재는 7.7%까지 하락하면서 각 단계별로 우리나라 식품이나 건강용품, 의류, 가정용 전기기기, 의약품, 레저용품, 자파 쪽에서는 특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수입 제품의 관세율이 5년 이내 제로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해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회사 그리고 물류, 화장품, 의류, 식품, 소형 가전 쪽에서는 아무래도 특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중일과 아세안을 묶는 RCEP라는 지역 FTA를 추진하는데 올해 말에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겪었던 7년간 인삼, 그리고 의약품용 화장품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해산물, 주류, 가전제품, 그리고 3000cc 이상급의 고급 자동차가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수입 제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그 중국의 K푸드나 K커피에서 앞으로는 K뷰티, K헤어, K건강제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주식시장에도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중국의 제2의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짐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죽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